이거는 어지간한 대선 후보도 그렇게는 기사가 안 납니다. 이쯤 되면 거의 이준석 대표가 단행할 때급의 관심도다 이거는.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그 정도로 높은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제대로 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탈당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나오는 정치권의 여러 얘기들 저희가 도입 부분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자,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탈당한 후에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요 자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에서 11일에 이제 관련 자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제출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16일에 이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탈당한 다음에는 이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또 뭐 별다른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리고 민주당의 그 탈당하기 전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매각을 권고를 했었고,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후에는 좀 이게 매각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서민 전 최고위원, 당 차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당이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 준비해봤는데, 자, 지금 돈봉투 파문하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파문, 이 중에서 민주당에 어떤 것이 더 위협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 43%가 다 둘 다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이제 1위를 했고, 자, 그럼 둘 중에서 돈봉투 파문이 더 위협적이다가 10%, 김남국 의원 코인이 더 위협적이다가 11.2% 나왔거든요. 이 조사 이거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당 입장에서? 보시다시피 둘 다 위협이 된다라는 의견에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사실 뭐가 더 문제냐, 뭐가 더 최악이냐라고 가릴 수 없을 만큼 둘이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유형으로 당내 구성원이 일으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돈봉투 파문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당대표 경선을 하던 와중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와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금권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왔던 이런 당의 역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온정적으로 대했다. 이 논란을 그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의혹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겠죠.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같은 경우는요. 또 이제 당 구성원의 부패 문제와 별개로 이것은 공직자로서 공직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죠. 왜냐하면 상임위, 특히 이태원 참사 관련한 현안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사실상 거래를 한 것이 맞다라고 본인을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직장인으로 치면 회사에서 업무 도중에 이거 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 그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렇죠. 사건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말 마음 아파했던, 국민들도 함께 마음 아파하셨던 일인데,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할 시간에, 국민이 위임하신 권력을 올바른 데에 사용해야 할 시간에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오히려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위법이냐 뭐 불법이냐 이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안 됐다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코인 논란을 두고 불법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시각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비껴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롯이 다 민주당에서는 다 위협적인 그런 요소들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지금 김남국 의원 이 코인 관련해서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요. 네. 우리가 종합을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 많아서 종합을 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코인 거래 내역하고 통장 잔고하고 또 뭐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희 MBN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김남국 의원 이 수십억 상당의 코인을 업비트, 빗썸, 클립 이 여러 개 계좌로 옮겨다니면서 수상한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한때 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이 코인을 팔았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래소든 은행 계좌에든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 김 의원이 신고한 은행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 이 되려 지난해보다
잔고가 7억 원이 줄어드는 등 액수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복잡한 이체를 통해서 회계 확인 자체를 어렵게 해서 뭐 대리인의 자금을 세탁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코인을 팔았는데 왜 계좌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거 자금 세탁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성주 변호사. 그리고 하나 보면 일전에 이제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인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거래소에 코인을 공급하는 거, 이거를 이제 LP 뭐 유동성 공급자 투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맞는 주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좀 색다른 주장이어서 법리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직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직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좀 이 현실 세계에서의 직업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LP 같은 경우가 그럼 현실 세계에서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코인에서의 이런 좀 유동성 확보나 이런 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LP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인데 이게 직으로 볼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법리적인 다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겸직 금지가 되려면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법리적인 판단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겸직 금지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겸직 금지보다는 이 영리 추구 자체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이제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은 그 직하는 동안에는 딴 데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겸직 금지와 관련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다른 것이고 또 영리 추구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관련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영리 추구를 위해서는 굉장히 조금 뭐 많은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그 금지하고 있는 굉장히 관련 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좀 더 좀 유효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일단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직은 조금 있는 모양이고요.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김남국 의원, 여당에서는요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영혼을 코인장에다가 묻어놓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뭐 그냥 도망간 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 본인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스스로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는 뭐 자료도 안 내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위한 공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당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러니까 자기 당에 대한 공적인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하거나 또는 제대로 그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아서 제대로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문성호 전 의원. 어쨌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도 제소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소를 해서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지켜보면 되는데 왜 자꾸 옆에서는 아니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가 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어떤 본인의 평소 정치 행보를 하실 때 어떤 이런 투자 목적으로 인한 코인 활동 등을 어떤 투기 세력이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프레임화시켜서 이야기했던 적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로남불이 있다. 뭐 여기에서 끝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실제 이 투자한 내역을 보면 본인의 재산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9억이라는 돈을 비상장 주식보다도 훨씬 더 위험성이 큰 인지도 낮은 코인에 투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김남국 의원이 어떤 뭐 본인의 권한이나 위치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만약 이렇다면 이것은 코인 거래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다름이 없는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수십에서 수백 차례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만 거래 동안 본인이 꾸준히 위험한 투자를 했지만 꾸준히 이익을 봤다. 내가 운이 너무 좋아서 라고 하신다면 끝까지 싸워나가는 게 맞겠지만 우리는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이러한 내부 정보를 받아서 부정한 거래를 하셨다면 먼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시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앞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하는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온정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수 기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서 그런데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 꾸려서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오늘 그 위믹스 코인 요즘 많이 얘기되는 위믹스 코인 발행하는 위메이드 코리아 위메이드 방문했던데 네. 여기서 뭐 좀 나온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 분당 위메이드 본사를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찾았습니다. 현장 진상조사 활동 두 번째 활동인데요. 이 게임 코인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등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게 아니냐, 이 내부자 정보를 통한 거래가 된 건 아닌지, 또 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양의 코인을 유통한 게 로비를 위한 용도 이런 게 쓰인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장형국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관련된 의혹 전부 부인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유통량 관련돼서는 유통량의 정의의 문제였지 개수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에어드랍의 가장 큰 목적은 얼마나 많은 유저를 확보하냐입니다. 매우 크고 작은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만 해도 제가 2건의 에어드랍을 승인을 했거든요. 저희 게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특정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한 용도로 쓰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성민 최의원,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래 내역을 안 내놓는 김남국 의원보다 더 수상한 거는 이재명 대표다 그러면서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김남국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자꾸 연관짓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여요? 어떤가요? 근데 저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본인의 추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을 연관 지으려는 그냥 상대당에서의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니 정상적이라면 이 자료 제출 거부한 김남국 의원을 비호할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좀 수상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상하다가 이제 여권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사실 뭐 김남국 의원과 같이 뭔가를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부적절하게 대응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소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당의 진상조사단이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또는 뭐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강하게 윤리위제소라는 부분을 오히려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쇄신을 통해서 나왔던 의원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네. 그렇다면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선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마치 김남국 의원과 무언가를 같이 했다 또는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에는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김성주 변호사.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과일을 먹는 사진을 보고서 이거를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이거 어떤 의도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과연 강성 지지층 일부입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 어떤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말씀 주셨던 저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16일에 경기 안성에서 열린 청년 농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과일을 이제 특정 과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과일이 겉에는 푸른색인데 안에는 붉은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당의 색깔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이고 안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암시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떠한 뭐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성격이 아닌가라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이런 좀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민 전 의원, 이게 보고서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시그널을 보낸 건가요? 어떤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 사진이 시그널로 인식되는 상황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특정 과일을 일부러 달라고 해서 드시거나 이것을 뭔가 시그널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저는 추호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제가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그냥 있을 수 있는 장면을 두고 누군가를 공격하라는 지령을 당대표가 내린 것이다라고 해석되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당 안에서는 좀 이런 분위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강성 지지층들이 좀 도넘은 비난이나 비판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어떻게 좀 규제를 할 것이냐 또는 제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당은 이것을 오히려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좀 자제도 요청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불거져요. 뭐 김남국 의원, 뭐 제명한 이런 서명한 의원들 뭐 이렇게 뭐 추적을 또 한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가 또 다시 좀 나서야 되나요? 어떤가요?
저는 좀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원칙을 우리 안에서 좀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칙이요? 사실 정치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마땅히 비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실 이런 강성 지지층 분들의 무언가 뭐 언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도가 지나치다. 라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실 이런 특정 과일을 언급하는 저 단어가 마치 변절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 그 변절자가 실제 변절해서 변절자가 아니라 주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거나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정당 안에서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도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만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일 먹는 사진까지 해서 프레스룸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